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모신 분은 제가 이강윤의 오늘에서 이 청년들을 언급하고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리라고는 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에이즈, 그거 돕자는 취지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이던가요? 얼마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 소속팀인 토트넘도 여기서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구장이죠, 스타디움. 거기에서 열렸던 공연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가 공개돼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를 통해서 프레디 머큐리의 그 전설적인, 이미 전설이 된 그 공연 장면도 많이 보셨고, 또 그것을 패러디한 것도 많이들 보셨고, 바로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며칠 전에 방탄소년단이 이틀간 공연을 했습니다. 월드 투어, 월드 스타디움 투어라고 하더군요. 그 일환이었다는데 이틀을 잡았는데, 물론 이틀 다 매진이었고요. 전 세계 많은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그 방탄 신드롬, 방탄소년단, BTS라고 합니까? 그 신드롬은 원인은 뭔지, 왜 그렇게 세계가 열광하는지, 우리는 정말 국보급 새로운 문화 아이템을 가진 건지, 이런 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해서 BTS와 아미 컬처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문화 비평서를 내신 이지행 문화연구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어느 분 출연 소개할 때보다 훨씬 길었고요. 제가 진땀이 났습니다. 우선 제가 BTS를 잘 모르고 네. 웸블리 스타디움이니 하는 영어도 좀 많이 들어갔고, 제가 잘 모르는 분이 하니까 한 단어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긴장까지 됐는데, 네. 제가 소개한 게 대충 맞았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그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을 했던 것들이 예.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와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어떤 팬덤을 그렇죠. 이루면서 예.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그 구장에서 이제 방탄이 6월 첫째 주에 이제 주말 동안 공연을 하면서 네. 웸블리에 입성하는 것은 보통의 어떤 아티스트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렇죠. 일일 정도로 굉장히 어떤 지명도가 있는 공연장이고, 또 함부로 아티스트한테 개방해주지 않는 곳이기도 한 곳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들어감으로써 아미들의 자랑이 되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 어떤 음악계를 위시해서 여러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웸블리 스타디움 1985년 월드 에이드, 아프리카 에이드 공연은 네네. 프레디 머큐리가 있는 퀸 혼자만 했던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여러 밴드들이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BTS라고, 이 방탄이라고 부릅니까? BTS라고. 네, 방탄, BTS 다 괜찮습니다. 저 그거에 궁금해요. BTS가 무슨 약자입니까? 원래는 그 외국 팬들이 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길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걸 줄여서 BTS로 하다가 방탄소에서 그렇죠. 비영어로. 예. 그런데 이제 차후에 그 이름의 어떤 의미를 담기 시작해서 지금의 그 통용되는 의미는 Beyond the Scene이라고 해서 이 씬을 넘어서는 어떤 광경을 보여주는 새로운 아티스트다. 이런 Beyond 의미. the Scene. 네. 방탄 또는 BTS가 무엇인지 잘 모를 만큼 그 뜻을 물을 정도의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는 기분으로 인터뷰에 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보시다시피 꼰대입니다. 네. 방탄은 다른 국내외 아이돌들과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방탄소년단이 그 K-팝이라는 토양 위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네. 이 K-팝이라는 것이 하나의 음악 장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종합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음악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당대의 음악 트렌드들, 뭐 힙합이라든지, 뭐 일렉트로닉 뮤직이라든지, 뭐 댄스 뮤직이라든지 그런 음악적인 자양분을 토대로 삼아서 방탄소년단도 그런 어떤 여타 다른 어떤 케이팝 그룹들이 가고 있는 길과 비슷한 길을 처음에는 걸었죠. 처음에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들의 후보자들을 뽑아서 연습생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뷔시켜서 팬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구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뭔가 굉장히 음악 작업에 대한 치중도가 타 아이돌 그룹과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들의 질, 뭐 양 이런 거에서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들이 하는 음악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냐 이거는 꽤 주관적인 태도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네. 이 친구들이 직접 곡도 쓰고 가사도 쓰는 이른바 싱어송라이터거나 그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들 작품을 다 소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곡에 다른 사람이 붙여준 가사에 그저 노래하고 춤만 춥니까? 멤버들 전원이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을 같이 합니다. 아, 네. 일단 뭐 제가 들은 걸로는 어떤 총괄 프로듀서의 개념이 있지만 총괄 프로듀서와 함께 이번 앨범의 컨셉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각자의 어떤 탤런트, 자가 생산을 한다 네, 이거죠. 탤런트를 그러니까. 투입해서 네. 그 앨범 전체의 완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다른 네. 아이돌들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BTS의 이 폭발적인 인기의 핵심도 그 질문에서 네. 출발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흔히 인기 차트나 무슨 뭐 빌보드니 뭐 있죠? 일본의 뭐 오리콘 차트. 오리콘 차트니 뭐 런던에서도 비슷한 걸 집계하고 이럴 텐데 네. 그런 인기 차트나 뭐 그 판매 매출 집계 차트에서 2위보다 앞서는 1위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룹 2위 이하의 다른 그룹이나 음악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1위입니까? 흔히 제 질문이 전달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인 파괴력 네. 혹은 팬덤으로부터의 인기, 뭐 어떤 그런 굉장히 지나갈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느냐 예, 하는 예. 질문이신 것 같은데 팬들이 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받고 훌륭하다고 느끼는 점은 가사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동일하게 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음악에서 메시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뭔가 초창기 음악들의 가사는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질문, 예를 들면은 뱁새 같은 노래에서는 황새에 쫓아가다가 다랑이가 찢어지는 어떤 뱁새의 자기 자신들을 투영을 하면서 어떻게 해도 어떤 계급성을 뛰어넘기 힘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평생 노력만 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 도발적 질문을 던지기도 하다가 실례지만 네. 그런 그 가사 방금 언급하신 네네. 그 가사는 멤버 중에 누가 썼습니까? 같이 대부분 쓰는데 집단 창작? 예, 그렇기도 하지만 멤버 중에 리더인 RM이 가사 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들이 같이 합의가 돼서 나오는 가사들이죠. 예. 가사의 메시지를 네, 네. 통해서 네. 그러면 흔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10대들이 제일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10대나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들 그래서 오죽하면 헬조선이니 뭐 네. 두통이니 원형 탈모증이니 그리고 한때는 또 학교 생활이나 성적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자살률인데 물론 우리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10대를 보내야 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단 좀 덜 그런 데도 있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곳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죠. 몇몇 국가 뭐 이런 데서는. 그런데 거의 모든 전 세계의 10대, 20대, 30대 뭐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 가사입니까?
예, 각자 환경이 다른데도? 가사가 일단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가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나 질문 같은 거를 던지다가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악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개인의 세계관이 성장하는 게 가사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분노로 일관됐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네. 점차 관용과 포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극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로 점차 확장되고 폭이 넓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뭐랄까요? 성장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성장 서사가 굉장히 강력한 게 이 방탄이라는 세계의 되게 주요한 점인 겁니다. 예. 네. BTS가 좋아서 그냥 팬덤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신 겁니까? 저를 제일 먼저 흔든 지점은 네. 정확히 말하면은 2017년에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곳에서 공연을 하는 방탄의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영상 자체가 저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그 공연을 보는 팬들의 반응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리액션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리액션 네. 비디오.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보는 자신들, 팬들의 반응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리액션 비디오라는 세계가 있는데 네. 그 리액션 비디오에 나온 방탄 팬들, 특히 이제 외국 팬들의 그 열광과 아니면 그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광적이었단 말이죠. 제 눈에는. 네. 그 당시 팬이 아니었던 제 눈에는. 네. 그래서 모든 가사를 다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왜 울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세계 변방인 그리고 어떤 팝의 변방인 나라에서 온 나의 아티스트가 미국 TV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한없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방탄의 영상을 보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아미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그때 BTS가 불렀던 곡과 그 똑같은 가사를 이른바 미국의 주류의 아이돌 그룹 또는 그 또래의 있잖아요. 화이트, 앵글로색슨, 등등등 미국의 주류 사회를 규정하는 그 친구들이 했다면 그렇게 많은 감동이나 리액션 이런 거는 없었거나 매우 적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이고 보이밴드라는 어떤 마이너리티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K-팝 그룹으로 출발할 때도 굉장한 마이너리티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데뷔했을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는 빅3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SM, JYP, YG. 거기까지는 저도 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육된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저는 그 표현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계처럼 트레이닝된 그래서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세 기획사가 일종의 K-팝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20여 년 동안 만들어 오고 있었던 와중에 빅히트라는 굉장히 그 당시 중소기획사 그리고 별로 성공을 시켜본 적이 없는 그런 당시 역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이 원래 JYP에서 뭘 JYP의 하다가 작곡가 출신이죠. 독립해서 만든 게 그거잖아요. 독립해서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당시 거의 부도 위기를 몇 번을 겪다시피 해서 뭔가 이들을 굉장히 서포트해줄 만한 탄탄한 인프라가 없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방탄소년단이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다시피 했으니까요. 추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저는 방시혁 씨나 박진영 씨나 JYP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다만 JYP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뭔가 내 일을 해보고 싶다 했겠지만 그 사람이 기존의 K-팝과 출발점은 거의 다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K-팝의 어떤 아니겠어요? 기질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거를 기획하고 개척해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탄소년단도 K-팝이라는 어떤 공유된 토대 안에서 탄생한 그룹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예. 이들을 연습생으로 데리고 있을 때부터 이들에게 굉장히 아티스트로서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었다고 합니다. 방시혁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가 심하고 아. SNS 계정 같은 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음흠. 뭐 핸드폰도 못 쓰게 하는 데도 있고 오. 뭐 이런 것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에 비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 규율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어떤 확보해 준 것이 사실은 어쩌면 BTS의 가장 큰 역량의 발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네. 조금 한 몇 분 전에 여행 스케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방탄소년단은 뮤비로 보면서 가사 음미하면 와 미장센과 가사의 조화가 환상입니다. 네. 아까 그 울기도 했다는 팬 얘기하실 네. 때 저 이 네네. 댓글을 보면서 아 이런 건가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흔히 방탄소년단이 비견되곤 하는 비틀즈가 네. 있습니다. 그걸 신문에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틀즈라는 것은 벌써 한 30-40년 동안 그렇죠. 한 시대를 가르는 네. 또는 한 획을 가로지르는 시대적 의미를 획득한 아티스트 또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방탄도 그 정도가 됩니까? 어, 왜 방탄이 비틀스에 비견되고 같이 언급되곤 합니까? 흔히 언론에서 네. 이제 비틀즈와 비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찾다가 되게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찾으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빌보드에서 1년 이내에 3개의 앨범을 연달아 1위에 올려놓은 그룹으로는 비틀즈 이후에 처음 이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그건 싶어요. 마케팅 차원의 집계인 그렇죠. 것 같고. 정말 문화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어떤 문화의 그 특성이라든지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은 그 문화의 수용자가 대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문화의 수용자 자체가 어떤 사회적 대표성, 그 문화의 사회적 대표성을 드러낸다고 봤을 때 이 방탄의 팬들이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팬들을 널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드물었던 일이기도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취재를 가보신 기자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팬들이 세계 곳곳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구에서 이 케이팝을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아이돌 다시 말해 보이밴드라는 것 그리고 아시안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 예. 이것은 어떤 서구 칼럼니스트나 아니면 음악 비평가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은 탑에 오를 수 없다. 그러면 외국 네. 관객들은 BTS를 좋아하는 외국 팬들은 가사가 지금 한국말로도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그 앨범 속지나 뭐 어디 해설서 같은 거 보면 영역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된 네. 것을 그 메시지를 그들은 어떻게 팬들이 자발적으로 번역을 해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가사를 그렇죠. 자기 언어권으로 옮긴다? 네. 앨범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언어로 팬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네. 앨범이 발매된 날 그러면 정말 전 세계 언어로 가사 비디오가 나오는 걸 그 보실 수 있어요. 가사의 정확한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여러 가지 버전의 가사 번역들을 보고 의미를 유추해 가기 시작해 가는 거죠. 위키피디아처럼 계속 쌓여나가고. 그렇죠. 네. BTS가 획득한 시대사적 또는 문화사적 의미를 아주 짧게 네. 머리에 기억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뭘까요? 이 문화는 당대의 어떤 감정 구조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구조. 예, 합니다. 문화 연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에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예. 이들이 대변하는 메시지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감정 구조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존의 관행을 전복하고자 하는 서구 중심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주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어떤 양식들, 이제 그 노래뿐만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의 그 서사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더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뭐 스스로를 사랑하라라든지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동시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감정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같이 튜닝될 수 있는 네. 또래지만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웃의 영웅 같은 거죠. 한없이 친근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감히 시대를. 흉내도 못 낼 만큼 지나치게 잘생겼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까? 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잘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 네. 사실 남성 팬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보이밴드 외모나 이런 것들이 네. 이들의 인기의 주원인은 결코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멤버들 개개인의 네. 이렇게 스타가 되었지만 세계의 탑 스타가 되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자기 향상심 같은 것들이 유지되고 굉장히 어떤 친근하고 항상 자신의 약한 면과 내면과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을 팬들과 공유하는 어떤 끊임없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동시대의 이웃의 친근한 영웅이라는 자리로 그들을 자리매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한 팬이시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객관적으로 답변은 시작하는데 결국은 팬으로서 답변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이들이 언젠가 유엔에서 무슨 상인가를 받고 짧게 연설한 적이 있죠. 스피치라 그러나? 네, 유엔에서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그 멤버와 방탄소년단이 항상 해왔던 말들입니다. 평상시에. 자기들 노래의 그렇죠. 노래와 주제이기도 하고. 노래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항상 팬들을 상대로 혹은 인터뷰에서 항상 피력해왔던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관? 그 친구는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여염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일산 출신입니다. 일산. 네. BTS 멤버들에서는 외국 생활을 해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어 발음이 뛰어나네. 네, 그리고 다 지방 출신이고요. 지방 출신. 네. 일산, 뭐. 네. 그렇죠. 자, 일부에서는 K-팝의 성공 또는 가라앉음, 그러니까 부침. 누구는 히트하고 누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부침 뒤에는 매니지먼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어떤 그룹을 띄우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동의하신다면 그 BTS의 성공에서 이른바 매니지먼트가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라고? 이게 좀 너무 도식화된 질문이어서 미안하긴 한데. 제가 뭐 그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드러난 사실들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빅히트라는 매니지먼트의 기획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방식이 다른 어떤 기획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의 이 비교적 짤막한 글인데 질문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함께 공유를 해보죠. ASD123님이 아미는 방탄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사생팬이 된 것 아닐까요? 뭐 방탄을 키우고 팬들의 사랑과 헌신에 따른 성취를 보는 즐거움이 선순환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네, 뭐 서포트를 한다라고 하죠. 키운다라는 말을. 그런데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팬들도 방탄에게 영향을 받고 방탄도 말하기를 아미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상호 영향 안에 존재하는 거죠. 다시 한번 혼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아미입니까? 군대 그 아미 그런 뜻입니까? 방탄이라는 이름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방탄조끼와 뭐 아미는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약어입니다. 네,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라고 사랑스러운 해석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청춘의 대변자들. 사랑스러운 청춘의 대변자들.
그 영어 문장의 앞 이니셜만 따서 네, ARMY가 된 겁니까? ARMY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진 설명을 한 30초씩만 부탁드릴까요? 네, 이 사진은 네. 그 방탄의 앨범 발매를 앞두고 방탄의 그 외국 팬들이 네.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학교 게시판. 네, 게시판 같은 데에 그 앨범에 대한 홍보지를 붙여놓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본인들 스스로를 방탄의 게릴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이거 너무 물론 팬이라는 것, 그리고 팬덤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약간의 맛이 갈 정도로 확 집중해야 팬인 거고, 모든 걸 사리 분별력 있게 접근하면 팬이 아니라고들 합니다만, 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학교 게시판이나 복도에 있는 그 뷰레틴 같은 데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뿐이 아니라 네.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에는 예. 할로윈 사탕 봉지에 이 앨범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박아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열광합니까? 방탄의 메시지를 우리만 들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거의 전도 수준이군요. 그렇죠. 전도 수준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로윈 사탕 봉지 아, 안에 이거는- 넣은 그 어떤 그 홍보지인데요. 네. 저 QR 코드가 보이시죠? 네네네. 저거를 사진으로 찍으면은 바로 방탄의 앨범 스트리밍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 있는 정말 네. 고도의 홍보 전략이죠. 아, 지금 이거 찍어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작년 따로 거이시기 때문에. Listen to Waste It on Me 네. by Steve Aoki. 스티브 아오키 하니까 무슨 일본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이고 맞나요? 이 사람과 함께 그 피처링을 한 노래 아, 이거를 이제 네.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홍보 활동을 한 겁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그다음에 I am running 뭡니까? How to To love love myself. love myself. 네네. 이 조그만 어린이가 쓴 아마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이 글은 네. 미국의 30대 여성이 아하. 작년 2018년 한글날을 맞이해서 예. 트위터에서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떤 그 해시태그 아래 쓴 한글 손편지입니다. 아,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녀는 그 한글을 여자는 한글을 조금이나마 배운 거죠. 익혔겠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한글을 가나다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글을 배우게 된 이유는 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가 물론 번역이 실시간으로 되긴 하지만 네. 좀 더 한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진짜 뉘앙스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마음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들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끄집어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대가 됐건 문화권이 됐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팬들과 함께 서로 지켜보고 소통한다. 네, 그런 점에서는 문화적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BTS에 대해서 비틀즈급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천천히 지켜보면서 또 편견을 버리고 음흠. 이들의 음악을 가사를 귀 기울여 잘 듣다 보면 좋아하시게 됩니다. 네. 이게 이번에 펴내신 책의 표지입니까? 네. 네. 혹시 방탄소년단 또는 아미 그리고 좀 더 좀 많은 정보나 어떤 연구자는 이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한번 책을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